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9월이 올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양적 완화를 지속해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구에 진입하게 될지 주목되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9월 혹은 12월로 거론돼 왔습니다. 경기와 물가를 보면서 미국 연준이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9월 17일 FOMC 회의 결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발표될 고용지표 그 발표를 앞두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경계감이 높아졌는데요. 혼조 마감됐죠. 또 ECB는 간밤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옵션 만기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또 변동성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FOMC 회의 때까지 제한된 지수의 등락을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소식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후에 또 9일 애플에서 아이폰 6S를 발매하게 됩니다. 여기에 IFA 2015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 과연 이런 IT와 자동차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뭔가 좀 다른 움직임으로 크게 또 연출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가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밀집된 움직임보다는 좀 시세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 동안의 잠잠한 분위기였죠. 뿐만 아니라 주 후반에 목요일, 어제와 오늘은 중국 증시, 그동안은 우리 증시 변동성의 요인이 됐던 중국 증시도 휴장을 했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발표될 이 미국 쪽 실업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데요. 따라서 발표되기 직전인 현재 구간은 눈치 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소 좀 쉬어가면서 서서히 좀 속도 조절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조정 양상 나타납니다. 0.56%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1904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캔들이 다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번 주에 형성된 5개의 캔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1940선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약간 좀 밀려나 있습니다. 1900선까지 어느덧 다시금 밀려나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현재 국면이 다소 좀 힘겹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은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고요. 서서히 좀 상승폭 반납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된 후에 현재 구간대에서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제는 몇 거래일인지 세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지는 연이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바이바이를 외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서서히 좀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은 포지션 장 초반에 매수였다가 장중에 매도로 전환 나왔습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매도 물량 17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굉장히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886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이 물량 1,0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현재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점차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낙폭을 늘리는 업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분위기 안 좋은 쪽은 비금속 광물입니다. 1.63%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의약과 음식료품, 서비스, 건설 순으로 나란히 1%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내수 섹터라든지 혹은 유통과 관련된 섹터들, 지금 제약바이오 쪽, 음식료 쪽도 그랬고요. 비금속
광물 쪽에 대거 좀 포진이 돼 있는 건자재 쪽도 그렇고 한 차례 강하게 시세를 냈던 섹터들이 오늘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네요. 0.45%, 탄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대비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운수창고와 증권, 기계 순으로 강보합권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현재 파란불 들어온 종목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탑10 가운데 현재 상승 종목은 3종목에 불과하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다 삼성그룹주네요. 삼성전자가 0.62% 상승이고요. 제일모직 0.3%, 삼성 SDS 1%. 이렇게 탑10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은 모조리 삼성그룹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 달리던 자동차주들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현대차가 1.64%,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1% 미만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노조 쪽에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활발히 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분석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에 오른 데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 부담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 쉬어가고 삼성그룹주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IT 쪽의 분위기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시장 내에서 가장 탄력이 좋고요. SK하이닉스 현재는 뭐 파란불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딱 한 호가입니다. 50원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빨간불 전환 금방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장 3% 가까이 밀려나고요. 다른 종목들 밀려나는 것 대비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IT주들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핸드셋 쪽에 신제품에 대한 공개 그리고 출시 일정이 연이어서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연말의 쇼핑 시즌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진행되는 이파 2015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IT주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IT주들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부품 쪽에 오늘 같이 좀 동반 상승 나오죠. 플렉스컴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1%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어제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이었는데 오늘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 파트론이 오늘장 급등 나옵니다. 파트론도 어제 10% 가깝게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7% 상승, 영백CM도 이 하반기 쪽에서의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 나오면서 오늘장 15% 급등입니다. 이노칩도 7% 정도의 상승. 그리고 그동안에 이 IT주들 가운데 대장 역할을 했던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약간의 조정 양상인데요. 단기에 좀 힘을 냈었던 만큼 오늘은 또 속도 조절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두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오랜만에 시세 내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죠.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어제 중국 최대 냉동 물류 회사인 룽칭 물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CJ 대한통운은 이사회를 열어서 이 룽칭 물류 인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중국 냉동 물류 업체 인수 추진.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중국 최대 냉동물류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CJ그룹의 냉동식품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 가격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격을 종합해보면 CJ대한통운이 룽칭물류 70에서 80%의 지분율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룽칭물류에 대한 자료 함께 보시죠. 네, 2014년 연매출은 1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성장을 감안하면 2015년에는 4천억 원 정도의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중국 법인 매출액은 분기 평균 600억 원대에서 최근 70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 성공했을 때 이 중국 법인의 매출은 이 2배 이상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역시 롱칭물류 이 인수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의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냉동물류 회사의 이 롱칭물류 인수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인수 성공 시 M&A 부진으로 인한 우려도 해소할 거라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현재 CJ 대한통운의 중국 법인은 현지 3자 물류 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롱칭물류는 기존 CJ 대한통운의 사업 영역과 중복되지 않아서 매출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롱칭물류 인수 성공했을 때 현재 실적을 견인하는 택배 부분 다음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업계 1위 위상 갈수록 부각될 것.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택배가 주도하는 고성장이 지속될 거라 봤고요.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더 향상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택배 부분 및 배출 비중은 30.1%인데요. 올해 2분기 수익이 작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바로 꾸준한 택배 수요가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데요.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CJ 대한통운의 택배 수요가 시장 전체에 비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 운임이 이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유통업체들의 배송 경제의 심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택배 물동량이 CJ 대한통운과 같은 대형 택배 사업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CJ 대한통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54%, 3.11% 상승한 1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힘듭니다. 5일 이동평균선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낙폭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깊고요. 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1%가량의 조정, 0.98% 하락이고요. 671.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의 길이가 앞서 보신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얼핏 보더라도 길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분홍색 라인 5일선인데 지금 5일선도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역시나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9시 20분 정도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 나옵니다. 9시 후반 구간대는 670선대 후반에서 지지를 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10시 구간대, 9시 후반 구간대부터 가파르게 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는 장중 저점입니다. 670선 부근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200억 원, 기관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의 고른 매도입니다. 지금 서서히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받아냅니다. 34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에서의 분위기, 일단은 어제와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형 IT주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엔텔스야 앞서서 사물인터넷 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 훨씬 이전부터 강하게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쉬어갑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름 양호하고요. 코콤이 1%대 S넷 2%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에이텍과 아모텍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좀 묶어보자면 삼성페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던 에이텍부터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교통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버스 타실 때 교통카드를 찍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 기계가 이 에이텍에서 만드는 교통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페이를
장착한 이 갤럭시 모델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려고 현재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 측에는 한국 스마트카드 등 교통카드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텍이 한국 스마트카드의 지분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00원권에서 약간의 좀 진통 과정 겪고 있고요. 상한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핀테크 대표적인 그룹이죠. 다우그룹도 오늘장 분위기 좋습니다. 다우그룹 3총사 나란히 1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의 강세도 오늘 특징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기사회생하고 나니까 조금 더 밝은 시세가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보시면은 삼부토건 지금 좀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 바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건설과 동부건설 우선주는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재무구조와 관련돼서 좀 한 차례 홍역을 겪었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좀 개선 노력을 거치고 나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상한가 보통주, 우선주 나란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 보시면은요. 주연테크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로라고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업체인데요. 이쪽으로 피인수가 되면서 주연테크는 현재 상한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조금 더 개별 뉴스 있는 부분 더 체크를 해볼게요. 유진기업이 동양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두 업체는 모두 다 레미콘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함께 작용하면서 유진기업이 9%대, 동양도 3%대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쿠첸 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이 바뀌었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리홈 쿠첸이었죠. 그런데 이 리홈 쿠첸이 쿠첸과 부방으로 분할을 하고요. 재생장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쿠첸은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9월달 접어들면서부터 선물 지수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보셨을 겁니다. 현재 선물 9월물 지수는요. 230선은 이탈이고요. 229.8.55선 지나갑니다. 0.4%가량의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확인합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85계약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676계약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1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